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제 얘기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급 정보 뭐 금매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오히려 그런 정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금매를 직접 찾을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돈을 벌려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 엄청나죠. 이율 뭐 6%, 7%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값 엄청 많이 떨어지고, IMF가 오네 안 오네 이러고 있고, 달러값 엄청 오르고.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 건물을 보러 다니고, 뭐 22살, 3살 때부터 돈도 없으면서 10억짜리, 20억짜리 건물 보러 다녔으니까요. 그 흐름을 저는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를 좀 저는 잘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 친구 또한 아파트 투자를 했고요. 제가 그때도 상가를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뭐 갭 투자하면 돈도 많이 오르고 나중에 두둑하게 한몫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돈 가지고서 상가를 사서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 상가가 가격이 한번 오르면 떨어지진 않는다. 왜냐면 워낙 개별성이 짙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상가는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평생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다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의 말을 믿지 않았죠. 제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는 지금 상가 가격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투자하던 시기에 비하면 거의 다 3배. 얼마 전에 중개업소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무야, 너 상가 많이 올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올랐어. 몇 개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 20개 넘게 갖고 있다. 야, 지금 상가 가격 비싸서 한 개도 사기 힘든데 20개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딱 알더라고요. 지금 한 몇십억, 한 80억 되니? 70억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팔지 않았으니까 내 돈은 아닌데, 뭐 계산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출이자, 대출 원금 한 20억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대출 원금 이런 거 따지고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자만 내는 성격이라 3년 있다가 재연장할 때는 원금이랑 같이 갚아나가는 걸로 전환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이자만. 그리고 만약에 이자만 내는 거 말고 원금 상환을 같이 하면 뭐 1억을 더 해준다 그러면 원금 상환. 크게 이율이 몇 프로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얼마냐, 약간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수익률보다 대출 이율이 더 높으면 당연히 못 사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 안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평가된 것만 보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 당장은 5%, 4%, 뭐 6%뭐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게 10%, 8%는 기본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뭐 거의 다 8%는 다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매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8%가 안 넘어서 제가 직접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뭐 수익률이 한 20% 되죠. 무인으로 운영하고 월세 한 3배 가까이 받으니까, 뭐 월세 50만원 나오는 자리에 한 150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전화를 받고 재미가 없대요. 친구가 요즘 저기 부동산 시장이 집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팔리지도 않고 해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재밌거든요. 상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상가 보고 건물 보러 다니는 거. 저 지금 건물 엄청 많이 봐요. 가격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려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빌라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안 오르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구분 상가랑 상가 빌딩은 안 떨어집니다. 가격이 오히려 올라요. 수익률이 안 좋은데도 가격은 계속 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집으로 안 하는 거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상가 쪽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돈을 벌려면 뭐 상가를 사라 이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달이 나오는 돈이 있어야 돼요. 다달이 나오는 돈. 그거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다달이 나오는 돈을 100만원, 처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늘리다가 500만원 늘리고 500에서 1000 늘리고 그러면 1000에서 1500, 1600, 2000, 2500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늘어나요. 쭉. 저도 500하고 월세 수익 500하고 1000 만들 때는 되게 기쁘고 힘들었는데 1000에서 2000, 2000에서 2500 막 이렇게 월세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지금도 3000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법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별로 매수하는 거에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섰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안 파는 걸 더 좋아하긴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법인 사업자의 또 매력이 뭐냐면 법인 사업자는 거기에 들어오는 월세를 내 맘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월급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법인 통장은 월급을 빵원으로 합니다.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냥 계속 쌓여요. 돈이 법인 통장에. 그럼 거기 쌓인 걸로 법인으로 또 빌딩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빌딩 한 3채 4채 정도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법인 통장으로 하고 저는 이제 대표니까 월급을 뭐 노후에 맞게 뭐 월급 한 1000만원 책정해서 그냥 1000만원 매달 쓰면서 그 건물은 그냥 갖다가 나중에 이제 물려주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0년 전에 돈이 있었나? 지금 39이니까 29살 때 얼마가 있었지? 근데 29살이면 제가 현대해상 다닐 때거든요. 이 중동에. 그리고 횟집 장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돈 개뿔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생기기만 조금 잘생겼을 때. 이렇게 살쪘을 때 말고. 근데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맨날 회 뜨고 골무 끼고 이게 손 베가지고 회 뜨다가 직원 써서 횟집도 크게 해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술도 먹으면서. 결론은 하나야. 돈이 돈을 벌어줬고 그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 외에 사업소득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업소득에 되게 특이한 게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소득을 하는 공간도 다 내 건물이라 월세도 하나도 안 나가고 이게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이 투자 생각만 해. 머릿속에 이 시스템 생각만 하는 거지. 투자 생각보다는 시스템이에요. 어디다 돈을 투자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걸 굴러가게 만들어야
점점 눈덩이가 커질 것이며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오죽하면은 제가 집에서 러닝머신 사서 러닝을 뛰겠습니까? 왜냐면 몸을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근데도 몸을 예전에 움직였던 시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저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딱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혼자 한 거여가지고. 그래도 느낌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느낌. 이건 것 같아요. 우선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한 달에 월급을 남들보다 좀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00에서 250 받고 있다 내가. 그러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월급을 한 400까지 한번 만들어 봐요. 400. 그래서 400을 만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만 쓰고 350을 다 저금? 아니면 뭐 그냥 아껴 쓰면서 다 저금? 근데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원래가 이제 좌우명이 검소 인내 끈기여가지고 저는 적금을 들질 않아요. 저축을 안 해요. 그냥 원래 아껴 써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계속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첫 번째 제일 원초적인 게 내가 몸을 열심히 써서 버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직원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요. 내가 해보니까 왜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 되게 감사하고 하는데 이 직원이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른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이 직원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잘해줄 것이라는 확신도 안 들고. 그러니까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직원이 돈을 벌어주지도 않아. 근데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를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요. 근데 공실이 났어. 그럼 내가 그거를 놀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뭘 입혀. 뭐 무인 카페라든지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무인 세탁소라든지 바 1호점 2호점 바 1호점 1호점을 사서 월세를 안 내고 장사를 하면서 2호점을 투자를 해서 또 거기도 월세를 안 내고 장사를 하면서 양쪽의 직원을 항상 상주시키고, 그리고 저는 또 유흥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바 손님이 유흥업소로 올 수 있고 유흥업소 손님이 바 손님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시스템. 무인 세탁소를 제가 처음에 운영했는데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옆에 내 상가에다가 무인 카페를 차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면서 만원, 2만원씩 쓰면서 옆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또 커피 한 잔을 먹다가 집에 갈 때 아이스크림을 사서 갈 수 있게 또 아이스크림을 그 같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후원도 해주시고 미팅에서 좋은 정보도 드리고, 또 이것도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배우고 나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물건들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불어나고.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려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한 회사만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저축하고 요런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이제 뭐 법인 통장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할 게 있어서 갔는데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이 적금 넣으려고 그렇게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연이자가 세니까. 몇 프로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 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5%였나? 5%였나? 100만원 넣으면 1년에 4만원 이자잖아요. 1000만원 넣으면 40만원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1000만원 넣어서 40만원 벌려고 1년 동안 저기에 돈을 묶여놓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10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아니 못해도 몇 천원 벌 수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아깝다 저 돈들이.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아 저거를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돈을 넣는다면 충분히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삶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주변 사람들, 뭐 제가 이제 부천에서 횟집 하다가 횟집을 조그맣게 줄이면서 지금은 또 무인으로 바꿔가지고 뭐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장사 되게 못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시는 예전처럼 하루에 12시간씩 장화 신고 힘들게 회 썰고 손님들한테 음식하고 그때로는 뭐 이게 나중에 노후에 재미삼아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100만원 벌면은 뭐 다 빼고 한 60만원씩 벌었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젊은 나이에 1000만원 넘게 번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지금 고작 10년 지났거든요. 10년. 횟집 관둔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됐나? 근데 이제 그때 10년 전에 이제 내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12시간 장화를 신고 회를 뜰 시간에 생각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물건 보러 저걸 사서 어떻게 입혀서 어떤 식으로 임대 수익을 늘릴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 나의 자산은 또 늘어나 있고 막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다시는 그때 시절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동네에서 장사를 거의 제일 선배예요. 제일 오래 했어요. 제일 거의 10년 했으니까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내 후발주자로 왔던 이제 뭐 앞집 아주머니들, 옆집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장사하시고 인건비 높으니까는 직원 많이 못 쓰고 혼자 고생하시고 무릎 아프고 24시 장사하는 데는 24시도 못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줌마도 안 구해주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낀 것 같더라고요. 가르쳐주고 싶어 이런 거를. 돈 버는 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스템. 그러니까 저처럼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따라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10년 가까이 만들었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쳇바퀴처럼 잘 돌아가요 저는. 그리고 수익도 되게 잘 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랑 돈관리 그리고 투자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면 무난하게 저희 목표였던 100억은 아마 금방 갈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도 좀 자리를 잡는데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가 처한 상황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된 기사야.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 헬멧에 카메라를 달고 이제 그 자기의 일상을 유튜브로 올려서 유튜브에서도 또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배달도 타고, 이게 그럼 두 가지 수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퇴근하고 편집하는 거밖에 없어요. 편집하는 것도 어려우면 편집하는 사람한테 5만 원 주고 쓰면 돼요. 편집 좀 해달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당 뭐 5만 원씩. 뭐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파트 투자를 해서 갭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골골골 앓지 마시고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걸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세 수익도 나오고, 월세 수익 받다 보니까 상가 가격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빌딩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빌딩으로 갈아탔는데 빌딩도 잘 봐야 돼요. 저는 땅 큰 것만 봐요. 빌딩으로 갈아탔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살 때는 평당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평당 4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점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디 회사 다니는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거기 진급하는 거에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같으면 이거 제가 이제 친한 형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월급 250에서 260 받고 270 받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월급 한 200 주더라도 그냥 편하게 시간 많이 남는 경비직 같은 거를 해라.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투자를 해라. 돌아다녀라. 그래서 사고 팔고도 해보고 월세도 받아보고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라 이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투자와 근로소득은 아니고 사업소득, 투자와 사업소득, 월세소득, 임대소득 이게 다 맞물려서 통장에 계속 꽂혀서 또 그거를 투자소득, 월세소득으로 또 이렇게 전환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게 오늘 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은 건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상가처럼 건물도 여러 채를 매입하는 짠돌이 만수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힘든 시기에 대출 이자가 높고 경기가 안 좋고 뭐 IMF가 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투자에 눈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여세요. 열어. 나는 지금 더 열고 있어요. 눈을. 어디서 급매물 안 떨어지나, 어디서 공짜 건물 안 떨어지나, 그냥 대출 법인으로 한 80%는 받고 내 돈 한 해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거. 수익률이 좋진 않지만 땅이 넓어서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오를 만한 거. 건물이 완전히 낡았는데 리모델링 좀만 하고 엘리베이터 넣으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보고 계속 보러 다녀요. 그거를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공유하기도 하는 거고.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조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고요. 돈이 돈을 버는 그 시스템을 꼭 만드십시오. 그걸 만들면 나는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만 설정해주면 알아서 돈이 돈을 법니다. 벌어옵니다. 내가 힘들게 몸으로 뛰어서 버는 거는 몇 년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으로 장사를 하던 조그맣게 회사를 해서 직원이 벌어주는 것도 몇 년만 하시고 꼭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만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어떤 무인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그 날짜에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그 평생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그 우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요렇게 간단한 얘기 나누면서 또 좋은 물건 찾으면 급매물 게시판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꼭 공유해가지고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짠돌이 만수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도 이제 가게 마무리하고 새벽 3시 다 됐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